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길선의 평양만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이것은 좀 낫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대한민국 체제보다 분명 나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하고 저도 좀 궁금했는데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자님 뭐 북한이 이것만은 너무 잘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총체적으로 볼 때는 뭐 잘한다는 게 쥐뿔도 없는데 예. 그래도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체제는 빼고 체제는 다음번에 하고 사회인 견지에서 놓고 볼 때 북한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인 견지에 놓고 볼 때 사회하면 주민 생활을 놓고 볼 때 구체적으로 주민 생활이 어떤 부분이 조금 북한이 나올까요? 내가 대한민국하고 와서 오늘날까지 살면서 북한에서의 주민사회 생활하고 비교해 볼 때, 야, 요거는 부득이 꼽으라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외래어예요, 외래어. 아, 외래어. 네. 그렇죠. 저도 맞아요. 북한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쭉 버스를 타고 내려서 가는데 보니까 그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그다음 뭐 던킨 도넛, 그 무슨 엔젤리너스 맨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난 분명히 대한민국을 찾아서 왔는데 여기가 미국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외래어. 어려웠죠. 아유, 어렵죠. 외래어를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우리 고유한 한국말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외래어를 많이 섞어 쓴다. 이거는 좀 의견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세정대왕님이 아시면 진짜 대노하실 것 같아요. 외래어는 외국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쓰는데 왜 대한민국 땅 내에서 왜 일상적으로 말할 때 외래어를 많이 섞는가? 외래어를 섞어야 좀 유식해 보이는 그런 견해가 있지 않는가?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조금 폐쇄적인 곳이니까 이게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의 채널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래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본인의 말로 좀 순화를 하는 게 아닌지. 그러면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미국 방송을 신뢰둡시다. 미국 방송에서 그러면 스페인어 무슨 프랑스어 막 섞어서 쓰는가? 멕시코어. 그렇지는 그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글쎄,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영어권 방송에서 다른 나라 스페인어요, 프랑스어요, 포르투갈어요. 이런 걸 섞어 쓰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국어에 좀 약하다니까. 저도 사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외래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중국어에서 봐도 그래서 중국 자체도 이게 그 샌드위치라는 것도 그 샌드위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뭐 중국어 발음으로 세 가지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싼밍시 이렇게 부르고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런 것을 대한민국은 그대로 그 맥도날드가 들어와서 영어를 쓰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 맥도날드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약간 북한처럼 마이땅라오라고 해서 자기네 그런 걸로 바꿔 쓰거든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유독 영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외국을 그대로 가져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냥 편하게 하려고? 아니면 미국과 너무 낮은 교류가 있고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먹어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민족어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는 북한에 비해 볼 때 대한민국의 그런 면은 사실 솔직히 좀 섭해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북한 말은 어떻게 들어도 알아듣겠는데 이거는 막 섞어 놓다 나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금방 왔을 때요 기독교 방송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하다 자 찬송가를 틀겠습니다 하더니 찬송가가 나오는데 외국 노래를 쫙 나와서 내가 듣다가 그 노래 나가는 오간에
아나운서하고 얘기했어요. 네. 그 방송인하고 네. 도대체 저 찬송가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듣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못 알아듣는 노래를 왜 내보냅니까? 예.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냥 그 찬송가를 그대로 하다가 그냥 그대로 외국 쓴다는 거지. 사람으로 외국 노래로 완전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죠. 네. 진짜 조금 섭하죠. 예. 애들이 그냥 보통 제가 이렇게 원피스를 좋아하는데 예. 그 원피스 입고 이렇게 가면 예. 조그만 애들도 선생님 드레스 입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드레스 영어잖아요. 외국말이죠. 원피스 예. 영어잖아요. 북한은 달린 치마라고 하고 달린 옷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외국에 나갈 때는 그렇게 써도 좋지만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경내에서는 될수록이면 외국어를 좀 쓰지, 외국어를 혼탁해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 그거고요. 그럼 북한은 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외래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죠? 북한이 외래어를 어떻게 배격을 하면서 안 쓰기 위해서? 무조건 다 사대주의래. 무조건 사대주의래. 그래서 김일성 족속이 대한민국 방송이고 언론이고 다 보면서 주구장창 욕하는 것이 한반도 사회주의 본산지는 서울이다. 그렇게 자꾸 욕하는 게 이 언어 때문에 그러는 것도 한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쓰는 걸 이미 김정일, 김정은 다 안다는 거죠. 알죠. 김일성 족속이 잘 알죠. 훨씬 더 잘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이 외래어 측면에서 외래어를 안 쓰고 세종대왕님이 지어주신 한글을 사용하는 게 이 부분은 훨씬 북한이 잘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글은 착실하게 사용하는데 거기에 정치적 체제 문제 때문에 쓰는 용어의 체제가 서로 다르다니까 북한에서의 정치, 대한민국에서의 정치 해석에서는 왕창난 차이가 있지만은 적어도 방송에서는 외래어를 안 써요. 신문에서도. 그리고 내가 또 대한민국에 와서 야 이건 뭐지? 한 게 왜 자꾸 사자성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서 유식해, 그거를 못하면 왠지 무식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자성어 쓴다고 해서 누가 유식하다 그래요? 본인의 생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왜 우리가 중국 놈들이 만들어 놓은 사자성어를 계속 써야 돼요? 그거를 굳이 우리가 힘들게 피곤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풀어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훌륭한 속담들과 격언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걸 얼마든지 풀어서 아름답게 떳떳하게 쓸 수 있는데 뭐 별의별 사자성어를 다 나와서 해요. 방송에서. 우리 이렇게 똑똑한 기자님도 못 알아들으시는 사자성어가 있으셨어요? 사자성어는 대체로 알아듣지. 난 한문대학교 알아듣지만은 쓰는 거는 경결히 내가 반대해요. 왜냐면 그래서 복고주의, 사대주의, 본산지라고 왜 김일성 족속에게 비판할 끈덕지를 주는가. 그 말이요 나는. 그렇군요. 뻔한 거 가지고 어떤 건 듣도 보도 못한 사자성어들이 나와요. 별의별 사자성어를 다 써요. 요거는 조금 맞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분양받은 뭐 아파트에 뭐 이름을 어떻게 짓냐라는 이런 문제가 커뮤니티에 막 분양 시점에 올라왔는데 이게 뭐 영어 가지고 영어로 하면 좀 더 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트리플 시티 뭐 이러면 뭐 있어 보이는데 무슨 뭐라고 하면 좀 그렇다. 이 찬성 투표가 있는데 훨씬 영어 이름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댓글 달린 게 영어를 쓰니까 되게 비싸 보이고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더라고요. 이래서 김일성 족속이 대한민국을 깔보는 측면도 있어요. 이 위대한 대한민국. 자꾸만 외래어를 머물러 놓고 왜 방송들에 나와서 외래어를 섞어 쓰고 사자성어를 자꾸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한민족이 우리 한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토마침 하나 빼놓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이 아름답다고 배올라오는데. 맞아요. 네. 기자님이니까 이런 말을 해주지 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이거는 난 것 같아요. 우리 난 건 낫다고 봐야죠. 북한이 요거는 그래도 네. 외려를 배척하고 네. 사대주의를 경멸하기 네. 때문에 순수한 세종대왕이 지어주신 네. 한글을 사용하기 한글을 사용해. 요거는 그다음 북한의 잘하고 있는 거네요. 어떤 언어에도 외래어가 끼어 안 들어요. 방송 멘트도 그렇고, 아이고 내가 외래어 썼네. 방송에서 쓰는 언어도 그렇고, 내가 여기 한국에 오더니 나도 자꾸 그러게 되는데. 오래 살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용화 대사들도 그렇고 네. 없어요. 맞아, 영화 뭐 네. 제목까지 심지어 그렇게 하는 네. 거. 그러면 외래어는 풀어서 쓰고, 이렇게 그다음에 북한이 잘하고 있는 절도절미 사자성어라는 걸 배격해요. 북한은 안 쓰네요. 중국이 썼다고 해서 사대주의라고, 사대주의 복고주의로. 근데 저도 그 말은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지혜로운 속담들과 교훈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많죠. 그걸 다 찾았으면 좋은데, 중국의 한 사자성어 한마디쯤 어떻게 배다 놔야 배다 놓고 또 꼭 해석하오다. 네, 맞아요. 아니 배다 놓고 해석할 말을 절에 해석본으로 나갈 거지 왜 그렇게 하는가 그거요. 그냥 제가 생각해도 그냥 그런 사자성어를 쓰면 좀 멋져 보인다. 뭔가 네. 공부를 좀 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요. 저는 나는 다는 모르겠지만 가장 위대한 그 지식인은요, 가장 자기 나라 말을 쉽게 아름답게 묘사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내려오를 막 버물려서 쓰는 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지성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매 학자들도 조국이 있잖아요. 네. 자기 조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 아름답게 구사하고 쉽게 구사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학자예요. 이번 시간 저도 이런 네. 말 들으니까 저도 막 여기 와서 살면서 좀 오래 네. 살았다고 외래어를 막 남발하고 네. 있어 보이는 척하며 썼거든요. 조금 더 세종대왕님이 지어주신 한글로 네. 많이 풀어 쓰는 노력을, 그렇죠. 우리 글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럼 뭐 북한이 조금 뭐 요거는 네. 또 잘 되어 있다, 요건 대한민국보다 괜찮다라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놓고 볼 때 난 결혼식 옷이에요. 한복 말이에요? 네. 왜 여기는 웨딩 드레스를 입어요? 그 우리나라 옷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내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그 결혼식 올리고 할 때 궁중에서 그 다 한복 입고 좀 그랬죠. 우리 민족 옷을 입었는데, 저 민족 옷 하면 중국은 치파오, 맞죠? 치파오. 일본은 기모노. 대한민국, 북한 다 한복인데, 대한민국은 한복을 또 그렇게 많이 입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혼식 할 때 별로 우리가 결혼 그 뭐지? 2차로 가서 뭐 앉아서 하는 거죠? 그거 할 때는 사진도 있는데 다 찍, 그 패백할 때만 입어요. 그 살짝. 근데 우리가 한복이 아름답다고 말로만 노래하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내려온 예식 전통이 있는데 한복을 입고 한 것, 이거를 좀 존중해 주면 좋지 않겠나. 북한은 워낙에 그런 데서는 엄격해요. 양복을 입을지언정, 양복도 김정일이가 한번 헷가닥 해가지고 양복 입고 결혼식 해도 좋다 했다고 김일성이가 대노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갔거든. 무조건 조선옷 한복을 입고 한다. 이 문화는 좀 바꿔야 되지 않. 물론 드레스를 입은 게 한국에 와서는 너무 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하는 걸 많이 봐서 한복 입으면 미울까 그 생각까지 내가 들었댔는데, 나는 내 딸도 아니 여기 와서 글쎄 드레스를 입고 하는 거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기분이 거슬렸어요. 나는. 그렇군요. 예. 한복을 예쁘게 입으면 참 이쁘긴 하죠. 정말 이쁘죠. 한복을 또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너무 복고주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떻게 서양의 이 드레스보다 더 아름답게
어떻게 발전시키면서 민족의 끈은 끝까지 민족적 형식의 현대적 내용을 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못 나가겠는가 그 생각은 좀 해봐요. 그러고 보니까 예. 말로는 민족 의상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한복을 많이 입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대학교 교복도 우리 대학교 한복이에요. 그 흰 치마 저고리. 예. 겨울에는 파란 치마 저고리 예. 아주. 아 근데 또 우리가 사회 나가서 일을 해보면 대부분 아가씨들도 한복 한 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명절 때 나갈 때도 그렇고 늘 한복, 행사 늘 나가야 행사 되고, 나갈 때 행사 한복을 나갈 때 구비하고 여자들은 있어야 무조건 되는데. 다 한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복, 네. 한복 그렇게는 못 입어도 그렇게는 못할 망정 못할 망정 저도 결혼식 날에는 얘는 민족 의상을 입자. 예. 이게 또 제사 때는 또 한복을 입수다. 대한민국에 보니까 예. 제사 때는 또 검정, 치마 저고리 검정 입습니다. 치마 저고리. 검은 거. 이게 왜 이래요? 분명히 우리 조상들은 결혼식 때도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입었겠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또 북한이 잘한다는 거죠. 북한은 한복을 훨씬 더 많이 입고 예, 잘한다고는 모르겠어요. 이건 각자의 평가에 따라 있는데 적어도 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민족의 옷이 아름답다고 책에서만 떠들지 말고 적어도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백이 자녀들이 결혼식 할 때는 한복을 한 번쯤 드레스보다 더 우아하게 입으면 좋지 않겠나. 너무 좋은 그 의견입니다. 광화문 가보시오.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한복 입고도 한복은 조선 사람이 입었을 때 우리 민족이 입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체형에 맞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아, 그러면 또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 볼 때 뭐 다른 거 뭐 없을까요? 뭐 북한이 이건 좀 낫다라는 거. 체제의 견제. 이거는 우리가 가장 와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오늘날까지도 이 감정에는 내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어떤 감정이죠?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하자면 외래어를 자주 쓴다. 이거하고 그 결혼식 때 그 배금은 배상에 몽땅 서양 옷을 입고 한복. 적어도 그 중에 40% 정도는 우리 한복을 좀 입어줬으면 이거는 생활상 문화상 문제고 또 내가 거꾸로 말해서 체제의 견지에서 분명 나온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 견지에서 역으로 내가 말할게요. 이거는 내가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겠나 비꼬는 거예요. 체제의 견지에서 놓고 볼 때 대한민국에는 데모가 얼마나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본인 요구 조건에 대해서 큰 단위, 조그만 단위 다 데모예요. 집단도 데모하고 개인도 데모예요. 북한은 데모라는 게 아예 없지 않소. 싸구리. 그랬다가 죽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순간적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 역동적인 데모 이게 좋은 측면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유민주 세계이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예. 근데 데모 남발하는 거. 기까운 데모하는 거. 그렇죠. 피곤하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데모가 아예 없어서 문제고. 대한민국은 너무 많아. 대한민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과유불급이라고 사자성어 쓰면 안 됩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인데 시간이 딱 좋은 거죠. 넘치는 게 모자라니만 못하다. 한국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는. 근데 데모 물론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역동적이고 이거 다 필요한데 이 데모가 국익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한국에는요 데모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정말 저는 이게 몰랐어요. 아 그래요? 데모 주고 돈 받아요? 돈 받는지 모르겠는데 싸도 반대하는데도 그 사람이 나가 있고
저 어둠에 그하고 전혀 정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데모하는데도 또 그 사람이 가 있고 불교고 거기서 무슨 분쟁 났는데도 그 사람이 가 있고 그 데모 전문가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직업이 돼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가 그 걱정은 좀 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데나 다가 반미하는 데도 가 있고 오직 반북하는 데만 빠져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기본 가야 될 때를 안 가고 반미 반정부 다 비치는데 오직 반김 반북하는 데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지? 있어요. 네, 이거 말을 잘못했다 명예훼손에 걸릴 것 같아서 할 필요도 없지만은 데모를 낄 때 안 낄 때 다 하다는 제주도에 하면 제주도 날아가고 평택하면 평택에 날아가고 데모를 직업으로 하는 직업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인 것 같네요. 네. 반미하는 데 가고 다 가는데 반북만 안 간다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총아질 때 뭐라고 비문에 남길 게지 나는 평생 데모했수다. 뭐라고 남기겠나 후손들이. 그래도 그 어지간히 그 정의 부조리 말하자면 그럴 때 이거는 아니다 할 때 촛불 데모라든가 이거는 국민이 총회에서 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네가 옳고 네가 나쁘고 이거는 난 이런 판단은 안 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나가는 곳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미동맹 지지하고 그렇죠. 여기도 나갈 수 있어요. 다 나갈 수 있는데 그건 자기 신념에 따라 나가는데 그 신념에서도 많은 이 시위 참가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보여준 그 모든 시위들에는 뭔가 소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 데모꾼들 네.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적어도 반김 반북하는 데는 안 가요. 그렇다고 북한에 올라가서 사시오. 진짜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선전하고 싶은데 정작 원래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가면 지네 먼저 죽거든. 왜냐하면 북한의 공산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 나라든 사회주의 나라든 자기 조국을 배반해서 반역해서 도망친 자는 한 번 배신한 자는 두 번도 배신한다.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대접도 안 해줄걸. 근데 왜 그런 아니 이 사람 바지 입고 이 사람 일을 해주는지 난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이런 거는 제가 이런 대한민국은 너무 그 우리 고 황장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걱정인데 잘났다고 하면 죽을 건데. 죽으니까 대한민국이 오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다 제잘났다고 하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어느 기고문에서도 이 문장을 쓰셨어요. 근데 황정엽 선생님이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모순 속에서 역동적으로 발전점을 찾아가는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대한민국에는. 견제를 하면서 네. 가는 이런 그러니까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 산다면 5천만의 대통령님들이 사는 나라라고. 이게 가장 이게요. 나라가 소란해 보이지만은 어느 측면에서는 바른 길에 딱 들어서는 거.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이 직업으로 데모를 하는 사람들. 그건 진짜 미워. 이거는 별게 다 삐쳐요. 그렇구나. 네. 제가 제대로 그런 분들은 뭐 제대로 저는 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주도 무슨 해군기지 할 때도 거기에 날아가 있고요. 싸도 넣는데도 뭐 어둠에 싸도 기지에도 또 가 상주가 있고 평택 무슨 할 때는 또 가 있고 이것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것 같으면 모든 데모를 다 할 것 다 같으면 해야지. 다 나가야죠. 네.
이런 게 문제예요. 내가 피상적으로 본 거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이것은 좀 낫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까 물어보신 것 대한민국 체제보다 분명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 나은 것은 체제상에는 절대로 없어요. 체제상에는 절대로 아예 없어요. 비꼬아 말한다면 북한에는 데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인 물과 같은 나라고 발전이 없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발전이 없고 데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딱 있고 나머지는 다 노예이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발전할 수 없고 발전적인 실용 적석이 제일 훌륭하고 실용 적석의 용도를 따르면 다 잘 된다는 이 하나의 슬로건만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거를 자기 반감을 표출하는 순간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네. 이게 진짜 제일 악독한 거예요. 우리나 대한민국에는 그게 없잖아요. 막 소란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분명히 발전이 있고 옳은 길로 찾아나간다. 그냥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서 쭉 나가는 경제 성장을 이뤄내면서 나가는 그 과정이 그리고 치유가 빨리 돼요. 막 떠들다가도 어느 한 점에서는 국론이 모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말하자면 모아져서 잘못한 정부는 교체도 시키고 이렇게 나가서요. 힘이 있죠.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네, 맞아요. 비꼬아 말한다면 장점이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북한. 근데 그게 오늘 사회에서 그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에 역행하는 거고. 그렇죠. 잘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여러분 좀 들어보시니까 잘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렇게 기자님이니까 이런 팩트를 딱딱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잘하는 거 없다. 그냥 아까 한보 외래어 요것뿐 빼고 체제는 하나 더 쥐뿔 더 북한이 없다. 대한민국보다 잘 되어 있는 게 없다. 북한에 대한 환상 가지면 안 되고요. 북한에 올라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직업 걱정이 없다 그러는데 직업 걱정이 없는 게 노예요. 그럼 직업 걱정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그 북한은 예를 들면 어떤 공장기 없어 박물관 같은 데다 역사 박물관이다. 이건 청소하는 인원 한 명에다가 그냥 관리하는 인원 설명하는 해설은 2명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종업원이 10명이면 충분할 이런 박물관에 100명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여기 한 명 구석에 한 명씩 앉혀놓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100% 배치해서 직업 무직이 없다고 실업자가 없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저렇게 낙후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북한에서 살면 직업 걱정은 없지 않았는가.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정말 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볼 일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낙후한 나라가 됐다. 직업 걱정이 없고 무직은 아닌데 나가서 앉아있으면 돈 하나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배급도 안 주는데 그거 앉아서 숨만 쉬면 살아갈 수 있나요? 나라가 돌아가야 월급도 주지. 그러니까요. 그게 직업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국가가 직업을 국민이 모든 직업을 다 준다는 자체가 이게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매듭 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이것은 좀 낫다라는 건 아까 외래어하고 결혼식 옷 요 정도밖에 없고요. 체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쥐뿔도 북한이 훨씬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북한이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별로 없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저희들이 그 김길선의 평양만사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